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가족용 머신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여기 제 옆에 있는 딜리코의 밀크프레소입니다. 여러분 중에 딜리코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국내 커피 머신 회사로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가장 우리가 머신에서 중요한 건 AS잖아요. 이 AS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꾸준하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머신을 이제 받아보고 이제 개봉했을 때 제일 놀랐던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였거든요. 블랙이랑 화이트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화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블랙도 그렇고 특히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가 디자인이 진짜 엄청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 사이즈 자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 두었을 때 너무나 크지 않아가지고 컴팩트한 사이즈거든요.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이제 주방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나 집을 꾸미시는 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관심 많아서 유튜브에서도 집 꾸미기 대한 영상들을 정말 자주 보는데, 그런 집 꾸미기 할 때 홈카페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머신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능은 너무 좋은데 디자인이 우리 집에 내가 구상하는 홈카페와 맞지 않을 때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요새 많이 꾸미시는 화이트 톤이나 우드 톤의 주방과도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추출이면 추출, 스티밍이면 스티밍, 우리가 집에서 가볍게 커피를 즐기거나 또는 조금 더 딥하게 라떼아트 연습을 하는 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그 성능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추출하는 걸 먼저 조금 여러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꺼져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볼게요. 전원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켜주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자동 청소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끌 때도 청소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를 불순물들을 한 번 더 청소해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사람들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동 머신들은 청소 기능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가 에스프레소, 두 번째가 아메리카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정하는 것부터 먼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처음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로 하셔도 되지만, 요 맨 마지막 버튼 있죠? 얘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바뀌거든요. 이 두 개가 나오죠. 이쪽이 에스프레소, 이쪽이 아메리카노. 저는 먼저 에스프레소부터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얘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도직량을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2g으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게이지로만 표시되는 것들도 있는데 아예 숫자가 표시돼서 너무 좋았고, 최대 12g이고 최소는 7g까지 가능하네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최대 12g을 쓰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너무 연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넘어가시면 미리수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g이면 사실 원샷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샷 기준으로 30ml나 5ml 단위로 여러분들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0ml, 그 다음 최소 20ml까지 돼요. 근데 기본 값으로 30ml 정도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 설정까지 되거든요. 5도 단위로 최저 75도부터 최대 95도까지.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일단 90도를 설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선 그냥 에스프레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다가 컵을 대주시고 추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컵 사이즈가 다 다를 거잖아요. 제 거보다 너무 낮은 컵은 얘를 내리시면 돼요. 여기 추출구가 엄청 이거 부드럽게 지금 움직이거든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엄청 조절이 편합니다. 그래서 큰 컵도 넣을 수가 있고 작은 컵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튀지 않게 이 아래쪽에다가 조금 둬볼 거고, 그리고 그라인딩 되는 소리도 엄청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녁 시간대, 밤에 사용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 컵이 큰데 30ml나 뽑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와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에 따라서 이 크레마의 느낌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커피는 조금 다크 에스프레소인데 로스팅한 지가 조금은 지난 커피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크레마가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신선한 콩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두꺼운 크레마를 원하시면 두꺼운 크레마가 나올 거고, 커피 맛도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무겁게 잘 나오거든요. 가끔씩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 조금 가볍게 나온다 이런 편견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꽤 무겁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보니까 상업용 머신에서도 사용하는 어떤 모터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압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크레마도 잘 볼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지용성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입안에서 부드럽고 무거운 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에스프레소는 많이 드시진 않지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에스프레소를
당연히 그람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뭐 농도가 상업용 투샷으로 한 거보다 뭐 진하거나 더 무겁진 않아요. 하지만 가정용에서 이 정도로 나왔을 때 딱 먹었을 때 지금 질감도 진짜 부드럽고 커피가 조금 된 커피인데도 크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정값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커피를 좀 더 어느 정도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는 좀 기능이 있는 머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저 유튜브를 통해 보셔가지고 배우시거나 또는 학원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추출량이나 이런 도직량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그라인더 분쇄 조절도 가능해요. 이쪽에 보시면 이 돌림판을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동하고 있을 때 돌려주셔야 돼요. 내가 한번 추출 버튼을 누르고 그라인딩 되고 있을 때 돌려서 숫자 1에 가까울수록 고운 입자, 5에 가까울수록 굵은 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에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운 쪽으로 가면 커피가 좀 더 진해지고 굵은 쪽으로 가면 좀 더 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세팅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어서 따뜻한 커피 많이 안 드시긴 하겠지만 또 비 오는 날이나 집에서는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따뜻한 커피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밀크프레소의 아메리카노의 좀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바이패스 시스템이라고 부르시던데, 이 나오는 관이 달라요. 이게 나오는 관이 같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의 관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잖아요. 그럼 전자동 머신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200ml 아메리카노를 만든다 하면 200ml 물이 그냥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은 엄청 쓰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정해진 에스프레소는 다른 관으로 나와서 커피를 지나가고 다른 관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카페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쓰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길게 눌러서 아메리카노 세팅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g을 써줄 거고, 첫 번째 에스프레소를 몇 미리 뽑을 거냐, 이거는 지금 커피를 제가 좀 바꿨거든요. 약간 산미 있는 커피랑 이 산미감을 조금 죽이기 위해서 40ml 정도를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물을 몇 ml 뽑을 거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ml 정도까지만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온도랑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러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매장에서 카페에서 많이 쓰는 이제 큰 사이즈의 컵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특히 아이스 같은 경우도 그건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냥 이런 아메리카노 기능은 조금 작은 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컵이 좀 높으니까 살짝 올려준 다음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라인딩이 되고, 그래서 커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밋밋하다 싶으면은 컵이 너무 커서 그러면은 이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샷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볼게요. 이건 전에 커피보다 조금 더 산미감이 있는 커피이긴 한데 뒷맛이 지금 엄청 깔끔하고 크게 쓰게 안 나왔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커피 추출과 뜨거운 물을 하는 관이 따로 돼 있어서 쓰게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기능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밀크프레소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라인딩이 되고 커피가 나왔다 잠깐 끊기거든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데 설명드릴게요. 이제 상업용 머신에서도 프리인퓨전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머신에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잠시 있다가 그 다음 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커피 퍽에다가 물을 바로 빵 싸버리지 않고, 상업용 머신에서도 커피 퍽에다가 소량의 물을 적셔서 물기를 미리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부어서 물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이 탁 적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량의 물이. 그래서 이것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찝찝하신 분들은 난 좀 받기 그런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커피 퍽에다가 물이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커피거든요. 그냥 이게 물이 또도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커피를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조금 설계된 기능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머신의 이름이 밀크프레소거든요. 그래서 밀크라는 걸 붙이신 것 자체가 어떤 스팀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왜 강조를 했냐면 스팀 예열이 정말 빠릅니다. 5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스팀 예열이 정말 금방 끝나거든요. 눌러주면은 지금 거의 40초 안 되게 해서 스팀의 준비가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스팀 노즐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이 노즐을 끼고 하는 것보다 노즐을 빼고 하시는 게 스팀이 더 쉽습니다. 딱 보셨을 때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각도를 틀어서 하시면 스팀이 정말 잘 된다. 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스팀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예열을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예열이 끝나면은 스팀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행주 같은 걸 받치시거나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세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놀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막고 계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한번 꺼주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이유는 퍼징이라고 해서 처음에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빼주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350ml 피처에다가 우유를 200ml 정도 따라놨고, 자, 이걸로 스팀을 한번 해볼게요. 퍼징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냥 켰다가 꺼주면 됩니다. 키고 끄고 키고 끄고, 그 다음 각도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각도를 잘 맞춰주고 스팀을 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만큼 거품을 넣어주고, 이 치지직 하는 게 거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제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근데 내가 스팀을 더 오래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냥 얘를 누르면 그냥 꺼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팀을 조절할 수 있거나, 이 시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끝난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으로 그냥 설정해서 자동 진행하시면 되고, 나 더 해야 돼 그러면은 더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눌러가지고 만지다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온도가 되면은 꺼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스팀이 끝났죠? 스팀이 끝난 다음에는 한 번 더 싸서 퍼징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하시고, 또 이 머신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스팀이 끝난 후에 에스프레소를 바로 수출하면은 안 되는 머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에스프레소까지 수출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우유 거품이 굳기 전에 라떼아트를 연습을 할 수가 있다. 라떼아트 하기 좋은 정도로만 커피를 받아볼게요. 이 정도만. 그래서 가스가 좀 있는 커피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커피가 완전 다크한 커피가 아니다 보니까 크레마는 조금 연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 다크한 커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대비도 확실하게 좋게 되고, 거품을 제가 조금 얇게 냈는데 여기서 공기를 더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다양한 패턴까지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당연히 뭐 상업용만큼 스팀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금방금방 끝나거나 혼합이 더 잘 되는 거는 아니긴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 머신으로 충분한 연습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패턴까지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제가 잠깐 좀 몇 가지 패턴 기본적인 거 해봤는데, 기본적인 패턴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머신 라떼아트 연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머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요거 노즐을 빼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밀크프레소를 활용한 홈카페 메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가장 간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번째는 이 제품 이름이 밀크프레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보다가 밀크프레소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우유랑 에스프레소에 프레소가 이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랑 우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집에서 좀 간단하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요 16온스 480ml, 그러니까 약 500ml라고 보시면 돼요. 요 컵에다가 만들 건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카페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샷이 아니라 반드시 투샷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버튼을 2번 눌러서 2번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다가 제가 얼음이랑 물부터 먼저 담아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얼음에다가 물 180ml 정도 담았고, 똑같이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근데 저처럼 안 하고 샷잔에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컵에다가 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받도록 할게요. 근데 원샷으로는 맛이 조금 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한 번만 더. 자, 한 번 더 바로 눌러서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근데 작은 사이즈 컵 쓰시는 분들은 그냥 원샷으로 하셔도 됩니다. 매장에서 파는 것 같은 투샷 아메리카노가 나오게 된다 보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저처럼 하시면은 얼음이 좀 빨리 녹아요. 바로 쏟아보니까. 이런 샷잔에다가 옮겼다가 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커피에 따라서 커피 맛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농도는 전혀 밀리지 않아요. 커피가 조금 산미가 있는 커피인데 거기서 느껴지는 좀 고소한 느낌이나 산미가 잘 드러나고, 다크한 커피였으면 전혀 밀리지 않은 농도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혹시 연하다 하면은 온도를 5도 정도 더 올리시거나 입자를 조금 더 곱게 하시는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품의 이름처럼 밀크프레소라고 하는 이제 메뉴인데, 그냥 연유라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좀 독특한 게 이런 작은 컵을 사용을 해줄 거고, 아래에다가 연유 한 15g 정도,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넣으셔도 돼요. 15g에 우유랑 한번 잘 섞어줄 거고, 그 위에 이제 에스프레소로 층을 내고, 마지막 그 위에 밀크폼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약간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운 음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컵에다가 연유를 15g 정도 타줍니다. 뭐 조금 더 큰 컵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우유를, 얼음은 따로 안 넣을 건데 90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푼 같은 거 활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유랑 우유를 섞어주시고, 이 위에 에스프레소를 받을 거고, 근데 스팀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스팀은 엄청 소량만 들어갈 건데 작은 피처에다가 한 60 정도만 따라줄 거고, 틀어서 어차피 거품만 낼 거거든요.
너무 뜨겁진 않게 해가지고 거품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하실 때 이게 엄청 고운 거품은 아니긴 한데 어차피 올릴 거여가지고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위에 받아볼게요. 위에다가 아까 만든 거품 있죠? 거품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즐을 끼시면 약간 이렇게 드라이하게 나오거든요, 폼이. 이게 싫으신 분들은 노즐 빼가지고 약간 좀 더 반질반질한 웹폼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유를 조금 많이 넣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초코 파우더 같은 거 있으면은 이 파우더 같은 거 뿌려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맛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를 투샷 넣으시면 됩니다. 좀 더 진하게. 이거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위엔 그냥 미지근한 우유 거품이거든요. 좀 달고 부드러운, 너무 달지 않은 느낌 나요. 어떤 맛이냐면은 연유라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연유를 많이 넣진 않은 거여서 이 양에 비해서 엄청 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단맛이 잘 감도는 연유라떼 느낌이 난다. 근데 위에 있는 거품 때문에 입술에 닿는 게 좀 더 부드러움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달달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실 때 이 방법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가정용 전자동 머신 밀크프레소를 한번 소개해드려봤고,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디자인이다. 네, 저는 디자인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머신이고, 근데 디자인 플러스 성능까지도 정말 좋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괜찮게 생각하는 성능은 도직량을 설정할 때 그람수로 나오는 숫자로 표기되는 거랑 아메리카노 기능을 썼을 때 노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거, 뜨거운 물과 커피를 추출하는 물이,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이라고 보고, 스팀 같은 경우도 이 은색 노즐을 벗겨내기만 하면은 강한 스팀이 잘 나오다 보니까 라떼 아트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스팀의 예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스팀 후에 바로 추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기능적인 조금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인 가구인데 홈카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신혼부부나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우리 집에 좀 잘 어울리는 이쁘고 좀 컴팩트한 전자동 머신 알아보고 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리뷰도 봐보시고 상세 설명 한 번 더 잘 보신 다음에 구매 결정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제품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 내에서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밀크프레소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